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큰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 2022년입니다. 우리 지역에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양천구는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지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첫 인터뷰입니다. 네. 일단 그 민선 6기에 이어서 민선 7기까지 이제 한 7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일만큼은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게 있다면 좀 자랑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민선 6기, 7기에 거쳐서 사실 다양한 분야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목동과 비목동 간의 격차가 심했다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균형 개발을 좀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복지, 안전, 교육 여러 분야에 걸쳐서 소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인상 깊게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것만큼은 잘했습니다 하는 것이 양천구에서 처음 시작해서 이게 서울시 전역에 퍼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로등에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는 스마트폴이라고 그래서 가로등에 전기를 끌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양천구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또 서울시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계기가 돼서 무엇보다도 보람이 있고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라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사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소상공인들이 디지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어떻게든 버티고 또 그리고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청년이 아무래도 디지털 역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또 이 소상공인들이 뭐 60배까지 매출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우리 양천구에서 한 40여 명이 한 130여 개 이렇게 업체들을 지원했는데 정말 세금 낸 게 아깝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하실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렇죠.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시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코로나19 상황 좀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많이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1월 전달만 해도 하루에 30명에서 50명 이 정도 됐다고 하면 최근 며칠 사이에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이런 추세로 보면 정말 뭐 10,000명, 20,000명은 순식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요. 뭐 거기에 따라서 재택치료도 지금 더 많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서 한 30% 정도가 재택치료를 하고 있어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 2개 병원이 그 협력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재택치료를 할 수 있도록 또 진단도 하고 또 그리고 진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단만 되면 바로 그 요즘에 먹는 경구용 치료제도 있어서 진단이 되면 또 바로 보건소에서 배달까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 이 검사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1월 29일부터는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위험군은 그 60세 이상이라든지 또 병원에서 또 진료를 확진 판정을 그 의사 소견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곳은 PCR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별도로 그것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체계가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이제 네. 대응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아마 지난 2년 동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정 운영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구정 운영 방향이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회복 탄력성을 갖춘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네. 밝히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리질리언스 시티 하니까 리질리언스가 무슨 네. 말이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고요. 지금처럼 재난 대응에 좀 강한 도시를 만들자.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나 이런 어떤 재난을 닥쳤을 때 그걸 빨리 회복하고
원래의 상태 또 그리고 더 넘어서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환경과 도시 체계를 좀 만들자라는 네.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크게 키워드로 치유하고 또 그래서 도약하는데 그것은 이게 공공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충실하게 그동안에 그렇게 체계를 만들었던 것처럼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좀 극복하고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역량을 좀 갖추자라는 겁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 공원 문화를 좀 더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에 치유하고 할 수 있었던 문화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한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진행해왔던 어떤 스마트 도시가 실제로 이렇게 어르신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게 스마트 역량이 취약한 분들한테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도 쉬지 않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해서 네. 이 시기를 좀 도약해보자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위기를 기회로 이런 그렇죠. 말이 생각이 들고요. 또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또 미래 청사진까지 제시를 네, 해주셨습니다. 방금 조금 전 언급하셨지만 그 지난해 양천구가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이라고 하면 네. 5대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아, 아닐까 네. 싶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5대 공원 하면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의 많이 사랑을 하고 있는 양천공원이 있고요. 그 외에 목마공원, 또 신트리공원, 파리공원 그렇게 있습니다. 네. 파리공원은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 3월쯤에는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께 파리공원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안에 오목공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신트리공원 이런 곳도 주민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좀 노후화된 공원들을 좀 새롭게 단장을 하는 거고요. 주민들이 코로나 시기에 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양천공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 빛의 나라 축제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원만이 아니라 안양천 같은 데도 많이 찾고 있는데 안양천도 그동안에 사실 제가 임기 중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더욱더 주민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다른 지자체하고도 같이 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곳곳에 있는 우리 양천구에 있는 공원들을 조금 더 리노베이션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리노베이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새 봄과 함께 찾아올 파리공원이 어떤 모습일지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안양천 명소화 사업도 계속 네, 네. 진행 중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양천구만의 안양천이 아니라 안양천이 쭉 경기도부터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8개 지자체가 작년에 협약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양천을 단순히 그냥 수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제방의 역할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 이미 많이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안양천을 국가정원화하자라는 네. 데 뜻을 좀 모으고 행정협의체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안양천을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좀 꾸미고 뭐 기왕에 나무든 꽃이든 심을 때도 좀 각각의 특성을 좀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 뜻을 모으고 있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특정구역 같은 경우에 MG 프라자라고 그래서 우리 MG 세대가 뭐 스포츠도 네. 많이 할 수 있도록 뭐 암벽 등반이라든지 또 롤러 스케이트 같은 것도 좀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꾸며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안양천을 좀 찾을 것 같습니다. 앞에 처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동과 비목동 간 격차를 많이 줄였다. 그래서 청자님 올해 시작하시면서 주거 환경 네, 네, 균형 네. 도시를 만들겠다. 네. 이런 구상도 내놓으셨는데요. 양천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네. 곳이 있죠. 네. 지금 목삼동, 신월 3동이 지금 한참 도시재생을 국토부로부터 예산도 받고 뭐 3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주민들은 도시재생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도시재생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1년 전, 2년 전부터 주민들이 논의해서 주민들의 힘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삼동 같은 경우는 올해 공유센터가 건립이 되고요. 또 그리고 그쪽에도 주차장 위에 청년주택을 좀 짓기 위해서 네. 지금 LH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신월 삼동 같은 경우도 오래된 목욕탕이 있습니다. 청수탕이랑. 예, 청수탕을 지금 이제 그동안에 설계하고 한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하면 정말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우리 주민들이 뭐 주거 공간은 다소 좀 열악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공동체로 또 그리고 뭐 도로라든지 또 주변의 인프라를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나은 주거 환경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동네 구석구석 좀 새로운 공간이 많이 네네.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분명 좋아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앞에서 이제 재건축 잠깐 언급하셨는데 양천구의 가장 큰 현안은 네, 그렇습니다. 네, 목동 재건축이잖아요. 네네. 그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또 네. 주민 민원도 많고 네. 또 진행이 사실은 더딘 상황인데 이 네. 재건축 현안은 어떻게 살피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제 안전진단이 1차가 지금 통과되고 2차 적정성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죠. 14개 단지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군데 국토정보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한국건설 건설기술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거기도 이제 전문적인 이제 박사님들이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어서 이제 기간도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당의 대선 후보들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맞습니다. 공약으로 또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그 기대감도 높고, 안전진단이 첫 시작이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될 수밖에 없다면 저는 그 안전성 검증도 통과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진주까지 그 안전 검증을 하는 곳까지 다녀오고, 지난 12월에 네, 12월에 다녀왔고, 그래서 원장님도 좀 찾아뵙고 그러면서 지금 안전성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게 큰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사회의 변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서류라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시기 조정이라든지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우리 네.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왔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길은 재건축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렇죠. 이제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교통 관련 현안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신월동 지역에 예, 이제 예. 교통 인프라가 좀 확충이 될 거다. 이제 아, 예.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목동 횡단선도 있고요. 강북 횡단선도 있고 네, 목동 목동선. 횡선이 있는데 네. 자 교통 인프라 관련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주민들은 선거 때마다 나왔던 이슈니까 뭐 괜히 하는 소리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번에야말로 큰 변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사실 민자로 하면은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기업도 달려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목동선도 이제는 정부 국책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작년에 기재부에서 목동선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이게 한 1년 정도 시기가 네. 있어서 시간이 걸려서 올해 말쯤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 그리고 또 이제 이 연결되는 이제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되기까지 한 4, 5년 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시간의 문제이지 목동선도 우리 양천구에 특히 신월동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부광역철도는 이제 대장에서부터 홍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홍대까지인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공수부대 사거리를 거쳐서 가는 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목동선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월 사거리에서 홍대까지 만약에 서부광역철도가 생기면 15분 만에 홍대까지 갈 수 있게 되고요. 목동선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부광역철도도 아마 내년 정도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서부광역철도를 올해 그 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오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할 수 있는 기업을.
그렇게 되면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이것도 시간의 문제이지 서부광역철도도 4, 5년 후면 신월 사거리역이 공수부대 사거리역이 생길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신월권 역세권 시대가 곧 그럼요. 온다 이런 그럼요. 얘기도 많이 하던데 네, 네, 일단 그렇습니다. 서부광역철도는 내년에 착공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동안 사업이 좀 많이 늦춰졌던 늦춰졌다. 목동선 같은 경우도 예. 일단 예타만 통과가 되면은 일단은 그럼요. 큰 이제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그 지지부진했던 서부 터미널 개발 네. 사업도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이 역시 주민들이 좀 많이 기다렸잖아요. 네. 저희도 관련 소식을 뭐 여러 차례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양천구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서남권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부 트럭 터미널이 사실 오래된 수건 또 과제이기도 하고 서남권에서 아마 그 정도로 큰 부지가 없을 겁니다. 3만 평 정도 되는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그런 이제 부지여서 지하는 이제 그렇게 이 물류센터나 또 이가 물류센터도 물류센터 생기고요. 기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상에는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바라왔던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상에 생겨서 아마 서남권에서는 가장 큰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대형 쇼핑몰도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기부 체납하는 곳이 12,000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 뮤지컬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는 공연장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연장도 생기고 또 이런 시기에 4차 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사실은 진즉에 끝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시장님이 또 바뀌시고 뭐 이러면서 조금 늦춰지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천에서도 참 변두리 지역이라고 할 그렇죠. 수 있는데 앞으로 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올 한 해 이제 주민분들이 뭐 그동안 정원 도시 건설이라든지 안양천 네.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많은 부분들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 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고 네, 하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뭐 작년에 몇 가지 조례들이 통과됐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자전거 조례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전기 자전거요? 자전거요. 네. 전기 자전거를 구입하면 우리 양천구에서 100대까지는 3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환경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전거 많이 타시고 또 대중교통을 해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전기 자전거로 출퇴근하시고 하라고 전기 자전거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통과되고 예산도 좀 확보를 했고요. 뭐 그거 말고도 녹색 건축물 조례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조례이기도 합니다. 노후화된 주택들은 녹색 건축물이라 그래서 단열재를 보강한다든지 또는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노후화된 주택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그 보수 공사를 할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우리 양천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은 우리 양천구에서 주거 환경도 좀 바꾸고 또 그리고 환경도 좀 생각하고 이런 것으로 많이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좀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3월에 곧 대선이 있고요. 네.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자, 재선 하셨고 3선 네. 도전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지난 뭐 거의 지금 제가 8년 차 되고 가고 있고요. 주민들이 참 믿고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생활 곳곳에서 작은 변화가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런 변화들이 8년에 걸쳐서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좀 믿고 또 그리고 힘을 많이 실어 주셔서 앞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해왔던 사업들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들도 있고요. 저로서도 그게 저의 책무이기도 하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믿어주신 만큼 또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앞으로 또 민선 8기에도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열심히 또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만나고 싶은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셨어야 되는데 가족이나 친지 만나는 것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도 설날을 보낸 따뜻한 마음만큼 앞으로 있을 큰 변화에 또 우리 주민들이 그 중심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항상 믿고 지지해 주신 것만큼 관심 갖고 구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 또한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앞으로도 양천구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구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관심 갖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